팬들이 돌아섰다. 홍명보 체제 보이콧. 축구협회에 100억 손실 안겼다. 대한축구협회가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어매치를 준비하면서 역대급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흥행 부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팬들의 냉랭한 시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비정상적인 선임 과정에 대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과 직접 협상해 10월 평가전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비싼 초청료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흥행은 문제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6만 5천석 규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3,237명만 입장, 약 1,700석이 비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열린 브라질전이 매진에 실패한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파라과이전.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예매 창고에 남은 표가 무려 4만 4천 장. 경기 이틀 전까지도 텅 빈 좌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과거 예매 전쟁이 벌어지던 대표팀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쿠웨이트전보다도 적은 관중이 들어올 것으로 보였고 협회 관계자조차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티켓 가격은 3만 5천 원부터 최고 45만 원. 평균 단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으면 미판매된 좌석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손실만 약 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팬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핵심은 홍명보 감독 선임. 정식 공모나 공개 절차 없이 정몽규 협회장의 의중에 따라 내정 발표로 이어진 비정상적 과정이었습니다. 팬들은 이건 한국 축구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SNS에서는 대표팀 티켓 보이콧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 문제보다 협회의 불투명한 인사와 책임 회피가 팬심을 식게 만든 겁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팬심이 돌아섰다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티켓 판매 부진이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 그리고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죠. 홍명보 감독 체제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보이콧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한 경기의 흥행 실패가 아닌 팬 신뢰 상실로 인한 100억 원 손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신뢰 회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는 이번 A매치 티켓 판매 부진으로 보이는 손해일 뿐입니다. 잠재적 손실은 스폰서십 계약 파기, 지역사회 경제적 손실, 부가가치 손실 등을 따진다면 몇백억은 좋게 넘을 금액입니다. 저 감독과 저 경기력은 참아 볼 수 없다. 내 시간, 내 돈이 너무 아깝다. 라며 불참 선언 인증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장 빈 좌석 하나하나가 곧 축구협회와 감독의 무능함을 꾸짖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라는 댓글들은 수많은 좋아요를 받으며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장에 가서 야유를 퍼붓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철저한 외면이다. TV 중계 시청률도 바닥으로 떨어뜨려 축구협회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며 보이콧 움직임은 이제 단순한 팬들의 감정 표출을 넘어 한국 축구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여전히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또한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싸늘하게 돌아선 팬심을 누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파라과이전, 텅 빈 관중석과 사상 최저 시청률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이 현실화될지 한국 축구의 시계는 지금 멈춰선 채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3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오죽하면 이제 박지성이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안정환, 설기현, 황선홍 등 2002년 멤버들은 뭐하냐, 이천수 말고 이야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니들도 한패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아니 전 세계 축구와 K컬처 팬들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미국 프로축구 MLS 명문 LAFC와 글로벌 문화제국의 심장, 하이브가 전례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K-팝과 스포츠가 융합되어 MLS 역사에 기록될 메가톤급 문화 핵폭탄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손흥민의 LAFC와 K-팝의 제왕 하이브가 만나 불가항력의 문화 쓰나미가 탄생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프로축구팀과의 첫 협업이라는 이정표를 세우며 MLS라는 거대한 무대에 K컬처의 매력을 심어넣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오는 29일 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우디 2025 MLS컵 플레이오프 LAFC의 첫 홈경기에서 상상 초월의 K컬처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자 LAFC의 5연속 홈경기 매진 대기록이 달성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은 이미 K컬처의 성지로 대변역.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은 이날을 기점으로 경험을 넘어선 몰입형 K컬처의 성지로 탈바꿈합니다. 22,000석 규모의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K-팝 배경음악은 기본, 방탄소년단, 세븐틴, 캐치아이 등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맞춰 경기장 전체가 숨 쉬는 듯한 환상적인 라이트쇼가 관중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제이홉, 세븐틴 등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지던 바로 그 공간이 이제 K-팝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폭발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팔찌형 응원밴드, 레이저, 불꽃이 K-팝 음악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K-팝 응원 문화의 진수를 오감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현지 최고 인기 한식당들이 코리아타운의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퓨전 한식은
오직 이날만을 위한 미식 향연을 선사하며 관중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스앤젤레스와 한국의 문화적 유대를 조명하고 현지 스포츠 팬들에게 K컬처의 매력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역사적인 장이 될 것입니다. 새 거물의 비전 선언 국경을 넘어 팬덤을 연결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음악과 스포츠는 언어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LAFC 및 MLS와의 첫 협업은 진정 뜻깊으며 현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 문화 통합의 서사를 천명했습니다. 아이작 리 하이브 아메리카 의장은 하이브의 주요 성장 지역인 미주에서의 존재감과 문화적 영향력을 정점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스포츠와 음악 음식을 연결하는 팬덤의 힘은 상상 초월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미주 시장 장악의 야심과 팬덤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언했습니다. 레리 프리드먼 LAFC 공동대표는 LAFC는 열정적인 팬 문화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첫 MLS 파트너로서 K-팝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LAFC,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포용성을 결합한 잊지 못할 경험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K-팝 에너지를 LAFC의 정체성에 새겨넣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이브의 시장 가치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손흥민 덕분에 MLS는 LAFC 초대박 잭팟이 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슈퍼스타와 케팝이라는 글로벌 문화 현상이 만나 MLS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 문화 지형도를 뒤흔들 빅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LAFC와 하이브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지평이 과연 얼마나 큰 파괴력과 감동을 선사할지 이제 전 세계가 숨죽이며 그 첫 번째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